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그 전일 선물 시장인데요. 지금 금하고 은이 2%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호들갑들을 많이 떨던데 뭐 나올 내용도 별로 없었고 제가 보기엔 별거 없는데 나온 내용은 그거죠.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게 주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가면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는 고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양적 완화했을 때는, 어, 연준이 그 은행을 통해서 이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 야리 재고 뭐 이렇게 챙기다가 지금은 이 병으로 인해서 개인들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채워줬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제가 보기엔 약을 친 거라고 보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리 올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또. 그러니까 미리 예방 조치로 이제 말로 연준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뭐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뭐 2022년도까지 금리를 인상 안 한다. 할 수가 없겠죠, 상황이. 근데 만약 급변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금리 올리는 겁니다. 무슨 뭐 날짜 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도 급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은 실질 금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금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발표 난 날 오히려 금은 빠졌어요. 당연히 은도 빠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저금리에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뭐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냥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먹기 살기 힘들어서 막 줄 서고 뭐 하고 막 비참해지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떻게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현금으로 은행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뭐 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부동산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 지금 맞지도 않거니와 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주식하고 이제 금이 남은 건데 저는 뭐 주식하고 금 두 개 다 하니까 직업이 주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2022년도까지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세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이 있는데 지금 주시장밖에 없어요. 단 매도했을 때 증권 거래세라는 걸 띄죠.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매매 금액의 0.25%를 띄죠. 그러니까 억당 25만 원을 팔 때만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동산은 강남에 예? 뭐 빚을 내서 사든 누구나 뭐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무슨 뭐 밤잠 못 자고 공부합니까? 돈 쉽게 버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왜 주식 안 합니까? 세금도 없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수가 올라왔자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자꾸만 부동산만 뭐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뭐든지 오르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물꼬를 터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저 같으면 주식에 경험 없는 분들이 주식하느니 제가 보기엔 금이나 은, 저는 은을 주로 이제 추천드렸고 은을 샀는데 금도 조금 있지만 은을 사는 게 제가 보기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을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제가 2018년도 10월, 11월 이때 말씀드렸을 때가 금이 12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은이 14달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은은 지금 2000달러 넘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일봉이란 말이죠. 월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2011년도 고가를 벗긴 거죠. 저번 고점을 베끼고 지금 은에서 나왔던 이 도치가 여기도 한번 나왔지만 여기 지금 위아래로 걸려 있잖아요. 도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수 매도 세력이 팽팽한 겁니다. 금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뚫고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럼 이랬을 때 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은 월봉입니다. 금은 2011년도 거에 베껴서 여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따 발작을 일으켰으니까 금의 상승에 2배 정도 더 올랐으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를 여력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이 도치 여기 나왔을 때 이거를 뚫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6달러 하고 요 정도가 얼마였죠? 22달러. 20달러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모양은 안 무너진 모양이다 했는데 이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2배짜리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팔았어요. 물론 수량은 크지 않은데 저점에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이틀 만에 30% 수익 나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 은은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왜 은을 지금 더 사야 되냐? 아니 그 지금 사라는 시점이 아니라 금보다는 왜 은을 사야 되냐? 제가 주식 근래 현대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같이 다 연결이 되는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과거에 말씀드릴 때 은이 이 시세가 옆으로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거였었죠. 은은 산업재로도 쓰이면서 안전자산에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호황이니까 안전자산인 금은을 도외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뭐 금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은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안전자산이라고 또 못 올라요. 그거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냐? 은이란 이 소재가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은 게 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제 초고속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은이 들어가는 게 소위 요새 말하는 그 5G 무선 네트워크 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가죠.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이 지금 유럽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산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JP 모건이 장기간에 걸쳐서 무지막지하게 이게 현물을 매집했단 말이죠. 그것도 선물 시장인 종이은 시장을 조작해 가면서 자기들이 그걸 관리하는 LP로 자기들이 시세 효과를 제공하는 JP 모건이 자기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뭐 스푸핑 기법이라고 해서 기법도 아니죠. 그냥 뻥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 걸어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은을 시세를 빠뜨리고 현물에서 계속 매집을 한 거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기소도 당하고 개망신도 당하고 벌금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은 산업재에 쓰이는 비율도 적기도 하거니와 워낙 고가니까는 다시 어떻게 산업 폐기물 이거를 다시 회수하잖아요. 회수해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은은 재활용 비율이 제가 알기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한정된 겁니다. 앞으로 무한하게 재료로 쓰이는데 그래서 저는 저 $50 저거는
저는 그냥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봅니다. 이 금리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를 봐야 되겠으나 이게 단시간 내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금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 메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동생도 가는데 동생이 이제 뛰어나니까 청출어람이란 말이죠. 아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돈 많은 사람은 금은 사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민들은 은 사면 돼요. 금 사면 어디다 보관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인데 1kg에 금이요. 이게 하나에 4억 5억 가면 이거 어디다 보관할 건데 이거 은행에다 그 대여금고에 보관하신다고요? 그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금은 어떤 꼬리표가 안 달려 있잖아요. 녹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마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한번 실물 까보자는 얘기 나올걸요. 진짜 실물이 있는지 이 ETF 이런 거래 종이 금, 은 말고 아마 그러면 그때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인도, 특히 중국 이상한 데 많이 처박혀 있을 텐데 그럼 뭐 나중에 뭐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근래에 그 워렌 버핏이 금을 알기를 아주 그냥 못같이 알죠. 그런데 금 채굴 기업인 뭐 베리골드인가 거기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은을 매집한 JP 모간 주식도 과거부터 갖고 있고 과거에 워런 버핏은 그 애플 주식을 안 샀습니다. 왜? 기술주는 변동성이 커서 투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우리의 규모로서는 언제부터 샀냐? 2016년도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많이 샀죠. 뭐 은행주다 이런 거 싹 팔아가지고 애플로 들어가서 지금 애플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기 그 투자회사가 뭐 벅셔 해서웨이에서 지금 애플 주식의 반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왜 금채굴업 그 주식을 왜 사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그 제임스 리카즈 아닙니까? 그 금의 귀환이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 말한 거 중에 제일 저는 남아있는 게 패드나 IMF가 대안이 되지 못할 때 폭풍우 속에 유일한 피난처는 금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이 온수당 10,000불 갈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해 왔죠. 몇 년 됐나? 2016년도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뭐 10,000달러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견지도 있는데 그때 누구도 그런 거를 상상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 시세가 저는 하여튼 2년은 보려고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